자, 오늘의 부동산 레시피는요,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 언제까지 지속될까라는 건데요. 한번 보시죠. 자, 정부가 규제지역을 계속 지정하는 의도는 뭘까요? 뻔하죠.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은 일단 규제가 강하게 생기게 되면 어떻게 대출 규제부터 시작되죠. 예, 이런 투자를 아니면 투기 이런 수요를 갖다 차단하겠다. 예,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거래가 급감하게 되겠죠. 예, 규제가 생기면. 그리고 이제 가격도 떨어지게 되겠죠. 예,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이 규제 지역을 지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규제 지역이 지정될 때마다 이 투자 수요 아니면 투기 수요라고 하는 이런 수요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쪽에 또 가격을 올려놓는다는 거죠. 이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풍선 효과인데요. 자, 이거 보세요. 강남권을 규제하게 되면은 강남권, 그 다음에 서울 전역까지 규제를 하게 되고 또 경기권 일부까지, 경기권 전역 이런 식으로 계속 번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규제 풍선 효과에 아주 그 안 좋은 우려인데요. 언론의 풍선 효과 우리 기사 한번 보시죠. 자, 일산 집값 풍선효과에 덧띠나 추가 규제 예고의 시장 촉각 뭐 이래가지고 지금 뭐 요번에 대책이 규제지역 묶었을 때 경기도에서 유력이 남아있던 파주, 운정까지 묶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또 이제 인접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도시 주택시장 투기장으로 정부 대책 약발 없이 풍선효과만 계속 생기더라. 이건 참 이 풍선효과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자, 풍선효과 지역들이 이렇게 앞으로 계속 생겨날 것이다라는 우려죠. 자, 풍선효과는 언제 발생해요? 부동산이 하락장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상승장에서 발생하는 거죠. 예,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에서 수요가 막 들어가서 가격을 막 올려놔. 그 어떤 한 지역에 그 지역에 그러면은 규제를 묶잖아요. 그러면 규제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덜한 곳으로 묻지마 수요가 집중되는 거죠. 이건 묻지마 수요예요. 왜 그러냐면은 규제가 없다는 의미는 뭐예요? 규제가 없다는 의미는 가격이 많이 안 오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를 안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평상시에 가격이 안 오르는 지역이란 얘기인데 오히려 비규제 지역에서 이 비규제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 또 가격이 올라와. 그래서 또 규제를 묶고 이 묻지마 수요들이 계속 집중이 된다는 겁니다. 이 풍선효과. 그래서 경기권 규제에서 빠진 김포 한강신도시와 운정이 있었는데 한강신도시를 묶으니까 파주 운정으로 수요가 막 몰렸죠. 그냥 또.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파주 운정을 또 묶었어요. 그럼 또 어디로 갈까요? 또 인근 지역으로 또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동산의 흐름은 늘 반복되는데 우리 참여정부 시절의 역사를 한번 보면요. 흐름을 보면은 참여정부의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 흐름. 그래서 부동산 상승장이 계속 지속이 2년 동안 지속이 막 되니까 2002년도 4월 달에 서울 전역과 일산, 남양주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당시엔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게 없었고요. 투기과열지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03년 또 12구 대책 이후에는 부산, 대구 등 광역시까지 이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2006년 말이 되니까 수도권, 지방광역시, 전역,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주요 지역까지 전부 다 지정이 됐더라. 거의 다 지정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지정이 됐다는 거.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가격이 다 올랐다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도 반복이 될까요? 자, 투기과열지구 해제.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쭉 가다가 2007년도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미분양들이 막 늘어나요. 공급은 많은데 막 규제로 묶어 놓으니까 이 미분양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풀기 시작합니다. 2007년도부터 지방 미분양이 급증하니까 그러다가 수도권도 2007년 하반기부터 미분양이 급증하니까 또 풀어요. 그래서 강남권은 마지막으로 2011년도에 해제를 시킵니다. 순서대로 지방에 풀고 또 수도권 풀고 또 서울 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강남권까지.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어떤 흐름도 어떨까요?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 정부의 조정대상 지역 지정 예측. 이 자료를 제가 어저께 오늘 방송하기 위해서 어저께 만들었는데 집값 하락세로 만약에 집값이 지금 하락세로 전환을 해요. 하락세로 전환을 해가지고 미분양이 막 급증해. 그렇게 되면은 지정을 안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계속 지정될 거다. 서울 전역, 경기 전 진역, 지방 광역시, 지방 중소도시까지 지정이 될 거다. 그래서 위 도표대로 확대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크다.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기사 나왔죠.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규제, 뭐 부산, 포항, 전주, 여수까지 묶어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파주도 이제 드디어 묶였고요. 파주 뭐 천안도 묶였고요. 사실 천안이나 파주나 이렇게 뭐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 아닌데 이게 풍선 효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서 자 이렇게 많이 묶고 있는데 결국은 다 묶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수도권 미분양 추이 15,000가구 이상 되면은 이제 미분양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사실은 위험 수위에 이제 도달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수도권 미분양 3,607가구입니다. 아직도 멀었죠. 예, 지금 미분양이 정말 역대급으로 작다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수요가 많이 샀다. 이 미분양주택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이 가라앉을 그런 시기는 조금 있어야 된다. 아직 좀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상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풍선 효과가 나는 지역들을 막 가잖아요. 예, 가는데 거기 왜 전세가가 높아서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가요. 하지만 저는 가지 말라고 맨날 말씀드렸습니다. 풍선 효과 지역이 아닌 규제가 강한 지역에 오히려 해답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규제가 많잖아요. 그럼 똑똑한 한 채 쏠림이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규제가 없는 지역은 되도록이면 투자 건물, 규제가 덜할수록 입주 물량은 늘어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규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서 막 건설을 해. 건설을 해서 막 아파트들이 지어져. 규제가 없으니까 입주 물량 자꾸 늘어나잖아요. 서울동 투기과열지구는 입주 물량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 진 아파트의 가치가 희소 가치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방으로 특히 이런 규제 없는 지역을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풍선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그러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풍선 효과 지역은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데는 있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정말 그 투기죠. 들어가서 묶이기 전에 들어가서 가격이 이제 묶이기 전에 빨리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그러면 묶이기 전에 다시 또 빠져나오는 거죠. 팔고 이건 투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절대 부동산으로 이익을 내기는 사실 어렵다. 단기적인 그런 걸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자, 시장이 상승장 언제 꺼질까요? 저는 2023년도 이후가 될 것이다. 2023년 이후. 예, 왜냐하면은 이건 미국을 보면 아는데요. 미국이 전 세계의 지표잖아요. 미국 경제가 어떤 정책을 미국이 필 것인가. 자, 그런데 미국은 지금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피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까지 제로 금리가 유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3년도까지. 자, 미국 정책 흐름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알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죠. 자, 정책의 흐름에 우리는 순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반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순응을 해야 돼요. 자, 정책 방향은 뭘로 가리키고 있다? 재개발을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기존 재개발은 이미 프리미엄들이 많이 붙어 있으니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낙후된 지역, 낙후 지역이죠. 낙후 지역에 어디? 역세권의 낙후 지역. 이런 곳을 눈여겨봐야 된다. 자, 지금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 다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역세권이나 이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를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거기도 급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된다? 1급지로 가야 된다는 거죠. 도심 중심 지역의 역세권, 낙후된 지역을 우리는 타겟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걸 극대화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정책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현명한 판단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경험을 많이 쌓으면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경험은 그릇된 판단, 이 시행착오를 계속하면서 거기서 이제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하지만 계속적인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상당히 복잡하고 좀 불안정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본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역발상 마인드라고 하죠. 그리고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요. 우리가 이 시장을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볼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